여러분, 이제 이 인권 개념과 발전 과정의 마지막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 인권의 과제를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기 전에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우리가 바삭이라는 사람 이름이 좀 그렇죠. 바삭이라는 사람이 1세대, 2세대, 3세대로 인권의 발전 과정을 나누어서 설명을 했고요. 그것이 프랑스 혁명 이념과 적절히 좀 이렇게 서로 상징적으로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1세대의 인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권이었어요. 자, 요거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그쵸? 예. 요거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예, 그 국가 권력이 조금 이제 소극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권리가 그 이전에 이건 항상 그 이전에 비해서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자, 그 이전에 비해서 국가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좀 소극화된다. 자,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예, 그동안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지배계층 혹은 국가로부터 좀 뭔가 시민의 자유가 좀 확장되는 시대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세대는 또 1세대에 비해서는 예, 이제 사회권이 강조가 돼요. 자, 이 사회권은 그동안 1세대에 주축이 되었던 사람들이 시민 부르주아지라고 한다면 이 부르주아들은 되게 돈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예, 이제 그동안 소외되었던 노동자 계층이나 기타 등등 여성, 아동, 뭐 이런 혹은 이제 외국인, 혹은 성소수자들, 뭐 이런 사람들 그동안 이제 그 1세대 자유권을 바탕으로 한 인권에서 조금은 좀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계층에게까지 그 인권의 개념이 확대되는 시기가 2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걸 우리는 상대적으로 평등권을 강조한다. 자,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보다도 확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면 이때는 이제 국가가 쉽게 얘기해서 못 사는 사람들 혹은 어떤 그 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보다 더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시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때는 이제 국가의 권력이 1세대 인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좀 뭐라 그럴까요? 강화된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복지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세대는 다시 얘기하자면 자유가 키워드였다면 2세대는 평등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돼요. 자, 그럼 1세대, 2세대는 쉽게 해서 국가하고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둘 것인가의 문제였다면 이제 3세대에 들어오면 이 프랑스 혁명 이념 안에 박이라는 것이 있죠. 이거는 이제 집단적 권리, 전 지구적인 어떤 문제, 그걸 위해서는 서로 연대해야 된다. 한 나라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그쵸? 자, 그래서 집단적 권리라고 하는, 그래서 3세대, 우리가 그걸 연대권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3세대까지 이제 인권의 개념을 이렇게 분류하고 적절히 설명하는 사람이 바로 바삭이었다. 이런 얘기를 끝으로 지난 시간 수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현대인권의 보장 혹은 과제의 문제를 좀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인권 과제,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새로운 인권 과제. 자, 지금 우리가 다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 학생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예, 이 세계화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어쩔 수 없이 빈부격차를 보다 확대시킵니다. 자, 요건 우리가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이잖아요. 그죠? 예, 빈부격차. 자,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못 사는 사람들이 계속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어릴 때는 열심히 일하면 뭔가 희망이 있었던 그런 이제 우리나라가 막 한창 성장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는 이런 게 좀 가능했어요. 너가 게으르니까 못 사는 거지. 그래서 개인의 궁핍이나 빈곤은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뭐 동의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사회 구조적인 것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빈곤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거든요. 자, 이럴 때는 이게 국가 안에서도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예, 사회가 전체적으로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본다면 예,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의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럼 우리만 잘 살면 되지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마치 세계는 톱니바퀴와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과의 빈곤의 문제나 불안정의 문제는 다른 나라 혹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항상 같이 이렇게 영향을 끼치거든요. 자, 그러니까 빈부격차의 문제는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반드시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생존권과 복지 보장의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를 고민할 때도요. 인류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미래적으로 보고 여러분이 진로를 결정해야 된다면 그렇죠. 어떻게 인류에게 복지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쪽의 진로를 고민해 보는 것도 뭐 한 나름의 방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죠. 남녀평등. 다시 얘기합니다만 우리 사회에 남녀평등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회에 나가보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요. 예, 당연히 그동안은 남성이 지배했던 사회였어요. 예, 선생님이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집보다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도 여성들을 대학 교육시키지 않았던 시대. 그래서 저희는 뭐 엄마 아버지가 나름으로는 굉장히 어, 여자아이가 대학을 간다고 할 때 막지 않은 것만 해도 진보적인 입장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막상 나가보면 예, 성차별이 있다라고 혹은 그쵸?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있다. 당연히 당하는 사람은 더 민감하게 느끼는 거고요. 본인들이 뭐 의도하지 않고 남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는 이 남성들은 잘 못 느끼는 문제거든요. 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놓고 보면 여성들이 훨씬 더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가까운 예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같이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결혼, 뭐 임신, 출산, 육아 이런 문제 때문에 예, 선생님 남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자기 일을 했다면 선생님은 중간에 뭔가 경력의 단절이 있었다 이렇게 보신다면 이것도 나름 불평등인 거죠. 자, 우리 시대는 뭐 그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또 받아들여졌던 분위기가 있었다면 현대 사회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성의 권리, 여성도 그만큼 뭐 나만 독박 육아를 하냐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뭔가 해결을 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불만 혹은 폭발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장애인. 그렇죠? 요즘은 장애인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해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사회는 어떤 사회냐? 이런 식의 가난하고 장애가 있고 혹은 성적 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불편함이 없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어요.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이때쯤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옛날 김구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면서 자,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냐고 물어본다면 자기가 원하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 강한 나라가 아니라 아름다운 나라라고 했던 백범일지 같은 것들이 잠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나라. 이게 아마 아무런 이제 차별이 없고, 그쵸? 장애와 비장애인이 서로 섞여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쵸. 요런 뭐 혹은 빈부격차도 별로 없고 자, 이런 나라를 아마 김구 선생님은 생각을 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좋은 사회죠. 그런 사회가.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 뭐 엠번방이라든지 다크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혹은 몰카 그쵸? 예, 이 정보통신 사회에서 인간의 가치라 그럴까요? 인권의 문제가 상당한 정도로 예, 저해를 받는 요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정보통신 사회에서 인간 존엄을 위해서 그 가치를 수호하고 예, 그것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백이민족, 무슨 단일민족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한 번도 단일민족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단일민족, 백이의 민족 이런 어떤 그 이념적 프레임을 갖고 있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피부색이 다르다거나 이런 걸 보면 좀 약간 뭔가 좀 배척을 한다거나 마음에 좀 찜찜함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게 우리 안에 약간씩은 존재한다고 봐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그냥 자연스럽게 다문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예, 외국의 노동자들도 많고요. 이쪽으로 결혼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심심찮게 예, 방송에서 외국인들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문화 사회. 그러면 이 이주민들의 생존, 예, 그들 어떻게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같이 통합할 것인가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예,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 같이 안고 있는 문제이고 해결해야 될 인권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만 새로운 인권 과제 그럼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됩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지요. 예, 민주주의란 말 자체가 시민이 예,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 체제일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사회 제도적인 차원에서 시민이 주인이 된다. 그래서 각각 개별적인 시민들이 주인이 된다 할 때는 거기 안에는 예, 어떤 개인의 권리가 훼손이 된다거나 차별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밑바탕에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인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민주주의가 강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도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확립을 잘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것을 바탕으로 개인 간의 인권의 보장뿐만 아니라 예,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 보장도 강화해야 된다. 뭐 그 얘기 했었을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보죠. 자, 지금 70주년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우표예요. 이거 그죠? 자, 세계인권선언의 제1조가 뭐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전부 인권론 같은 것들이죠. 누구도 이 인간의 가치를 훼손할 수가 없다. 이게 가장 먼저 선언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자, 여기 언제일까요? 밑에 보니까 예, 대한민국 코리아 2018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언제 지금 세계인권 선언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1948년. 이렇습니다. 28년이 바로 세계인권 선언 70주년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 1조에 등장하는 이념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예, 이렇게 성실하게 이루어내는 것이 예, 인권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고 그것이 달성되는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뭘까요? 누군가가 지금 맞고 피 흘리고 좀 폭력적인 상황이죠, 그죠? 자, 여기는 지금 군인의 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요거 여러분 최근에 우산혁명이라고 얘기했던 홍콩 시위에 시민들이 나섰던 시민들을 지금 경찰이 제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외국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한 30년 전에는 5.18 광주 민주화 혁명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쵸? 혹은 저기 87년의 6월 민주화 대항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도 참 오랫동안 있어 왔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지 않고 자라는 것이 너무 행복한 세대인 거예요. 자,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대학을 다닐 때 정말 이러한 시국들이 계속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개인의 인권이 무지막지하게 짓밟히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심각한 어떤 훼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죠. 자, 그래서 이 홍콩 시민들은 중국의 중앙 정부에 의해서 홍콩 시민들의 자유와 어떤 민주주의를 이렇게 억압하고자 하는 것에 대단히 저항하고 나왔었던 그래서 작년 한 해를 아주 뜨겁게 달구었던 이 사건이 바로 예, 홍콩 시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뭘까요? 그쵸, 카톡이죠, 카톡.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보, 통신 사회,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잘 발전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이것으로 인하여 예, 개인의 어떤 권리가 훼손이 당하거나 심지어는 범죄에 우리가 악용이 되는 사례 같은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자, 이런 것들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거는 이제 뭐 이런 플랫폼 이걸 정보통신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나 아니 이것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좀 강력한 인식을 바탕으로 예, 정보를 다루는데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요거는 뭘까요? 그래, 요거는 지금 안산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안산 그러면
툭 떠오르는 거는 단원고, 세월호 이런 거긴 하지만 실제로 거기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살고 있는 그 대표적인 도시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정말 뭐 물반 고기반 이런 것처럼 반까지는 아니겠지만 정말 외국인들이 집단 거주지. 그렇죠? 자, 선생님이 외국에 이렇게 여행을 해보면 우리가 가는 여행지들이 대부분 어디냐 하면은요. 이렇게 다문화 지역이에요. 예를 들어 스페인 안에서 이슬람 문화 지역, 여기가 관광지거든요. 혹은 스페인 기독교 안에서 유대인들이 살았던 몬주익성,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바르셀로나를 가면 찾아가는 곳이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안산 지역이나 혹은 여러 이렇게 뭐 서울의 영등포 대림동이나 이런 곳이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집단 거주지들이 발전한 곳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자면 뭐 이태원은 너무나 유명한 곳이고요. 최근에 이태원 클라스 때문에 또 빵 떴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계화를 바탕으로 한 관광 사업의 메카가 될 수도 있는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데까지 생각이 나아가야 되는데요. 자, 여기는 일단 외국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 안산시가 이제 이렇게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자, 요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규를 조례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도 만들었다. 이건 뭐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대의 새로운 인권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문제거리도 있고, 예, 해결을 할 수 있는 노력들도 있다. 자, 요거는 뭘까요? 예, 또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들이 아직은 낯섭니다만, 예, 성소수자. 이게 지금 무지개 시위라 그래서 예, 성소수자 차별 반대.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양성애가 그냥 일반적이긴 하니까 그게 익숙하긴 한데요.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예, 여성이 여성을 좋아하고 남성이 남성을 좋아하는 것도 하나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 그쵸? 예,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어, 호모인지 뭐 게인지 레즈비언인지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예, 그들에 대해서도 그냥 그들은 그들일 뿐인 거죠. 그런데 예, 뭔가 성적 취향이 다르다고 그들을 억압하거나 차별하거나 뭔가 제외시킨다거나 따시킨다고 하죠. 이런 일들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이런 시위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는 서울에서는 이제 퀴어 축제라 그래서 예, 이런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거 뭐라 그러죠? 예, 하여튼 성소수자들의 그 축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권익을 이렇게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마다 다 이렇게 무지개색이 알록달록 하잖아요. 제각각의 색깔을 다 가지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인간이 모두 다 제각각의 색깔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대단히 중요한 좋은 사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성 문제죠, 이거는. 예, 우리가 흔히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는데요. 자, 얘가 지금 뽀로로에서 나오는 애죠. 예, 루피는 왜 매일 요리만 해? 이 여성의 어떤 역할을 고정시키는 거죠. 예, 루비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왜 알몸이야? 예, 여성을 어떻게 보면 성상품화 한다거나 좀 뭔가 좀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죠. 자, 아루미는 왜 자기가 살쪘다고 생각해? 날씬함에도 불구하고 예, 잘못된 삐뚤어진 어떤 예, 성의식 이런 것들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굉장히 좀 여기 좀 매몰되어 있죠. 예, 그래서 외모에 집착해. 예, 그래서 예, 아버지 날 낳으시고 그쵸? 예, 성형의사께서 나를 고치시니 뭐 이런 뭐 성형외과 문구도 봤는데요. 어쨌건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예, 사회의 어떤 분위기나 교육에 그 깔려 있는 어떤 그 무의식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바탕으로 여성들이 이런 생각들에 좀 빠져 있다.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당당한 한 인간, 예, 여성이자 동시에 당당한 한 인간으로 예, 자기 목소리를 갖고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자기의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밑에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퀄리티는 평등이고요. 이쿼티는 형평성이에요. 자, 그림이 어떻게 다르죠?
나 차별하지 않았어. 똑같이 상장한 게 준 거야. 느낌이 팍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예, 형식적인 이퀄리티를 떠나서 실질적인 형평성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죠? 요게 뭐 성소수자일 수도 있고, 예, 여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예, 외국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빈부격차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장애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평등을 넘어서 우리가 실질적인 형평성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키가 작은 아이한테는 더 줘야 돼요. 그죠? 키가 큰 사람들은 없어도 돼요. 자, 이런 것들 아주 상징적으로 잘 그려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대 사회의 인권의 과제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 인권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 자, 요거는 국가 정부가 해야 될 문제도 있고요. 지역 사회가 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개개인의 인식의 전환이라 그럴까 새로운 어떤 그 인식의 확립을 통해서도 이제 다양하게 서로 맞물리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다. 자, 그래서 나는 나의 권리와 더불어 내 주변의 권리를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쯤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